자, 그래서 이제 우정의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러니까 이질성, 달라지는 것이 중요하다. 달라지는 것. 그걸 지향한다는 거예요. 네? 다른 게 중요하다. 네, 다른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정의 정치 핵심은 환대예요. 환대. 이때 환대란 뭐죠? 그러니까 흔히 우정하면은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걸 찾는 걸 뜻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예요. 다른 것을 환대하는 것이다. 그렇죠. 다들 빨리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핵심은 에로스 효과를 확산시키는 거. 이 에로스 효과란 말은 조지 카차프스키라는 이름 어렵네. 예. 마르쿠제 알죠? 허버트 마르쿠제. 네. 그분의 제자가 마르쿠제의 사상을 조금 변형시켜서 광주 5.18을 에로스 효과라고 설명했어요. 에로스 효과. 어떻게 설명? 그러면서 그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68 학생운동에서부터 이 5.18로 연결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사랑, 우정 그런 것이 확 하나로 뭉쳐지면서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에로스 효과로. 근데 그게 유럽에서 있었던 것이 아시아까지 왔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좀 과도하다고 봐요. 그건 과도하다고 보고. 나도 그건 과도하다고 그래. 그래서 서양의 시선이지. 그러니까 우리 68혁명을 빌려올 필요가 없어. 그렇죠. 우리 내부로서도 그런 동력이 있는데 뭘. 그렇죠. 동학농민전쟁이죠. 동학농민전쟁이 우리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의 주권을 갖자라고 하는 최초의 대규모 혁명이에요. 어떤 권력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권을.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건 프랑스 혁명하고 비슷한 거네. 그 관점에서는. 그렇죠. 동학농민전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지. 특히 일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그게 전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농민이 주권자로 되겠다는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동학농민전쟁에서 2월 달에 나거든요. 3월 달에는 뭐가 있죠? 기미 독립선언이 있잖아. 4월 달에는 뭐가 있죠? 4.19 혁명이 있잖아요. 5월 달에는 5.18 민주혁명이 그런 있고 식으로. 6월에는 뭐가 있어요? 60 항쟁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한 겨울에 우리가 촛불혁명 한 거잖아요. 무리한 연결인데? 예. 아니 정신은 이어진 거지. 그렇지. 촛불혁명을 할 때 달을 연결하는 건 무리한 그렇지. 연결이니까 딴 데 가서 하지 마요. 그렇지. 과거로부터 이름 없이 쓰러져간 동지들의 가장 큰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 그럴 때 이제 우정의 정치를 에로스 효과라고 한다. 그런 걸 일시적 에로스 효과라고 그렇죠. 한다. 예, 에로스는 순간 나타나 사라져요. 근데 어디선가 다시 나타나. 생각해보면 탄핵 촛불 때 사람들이 아스팔트 앉아가지고 옆에 앉는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모르죠. 전혀 모르죠. 순간적으로 동지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 예. 일시적으로. 그게 에로스 효과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이 정치인들은 그 효과를 자기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정치를 통해서 실현해야 돼. 그 요구니까. 에로스 효과를 통해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니까 그거를 실행하라고 있는 게 정치인이란 직업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소유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지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렇지. 그래서 그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고 그렇죠. 우리 대통령처럼 그런 건 꼭 아니고. 복습이야 여기까지가? 예.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헤겔 들어봤죠? 헤겔 들어봤죠? 헤겔. 못 들어봤죠? 항상 저 뇌를 포맷하고 나타나니까. 그렇긴 해. 그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우리는 언제 철학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나. 그런 말 했어요 또? 네. 욕구란 말 써요. 철학의 욕구. 철학의 욕구. 표현 좋다. 어떻게 언제 우리는 철학의 욕구가 생기나. 신욕처럼. 네. 재밌잖아요. 성욕처럼 철학이 끌어올 때가 언제냐. 그렇죠. 이거 아니야. 네. 좋은 표현인데? 재밌는 말 있어. 철학의 욕구는 주말의 욕구야. 이거 어떤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잠깐 초콜릿 좀 먹고. 인간은 주말을 위해서 한 주를 열심히 일하지 한 주 동안 할 일을 위해 주말을 가지진 않는다. 그걸 헤겔 말했어? 헤겔 멋진 말이죠. 그때부터도 월요병이 있었나 보다. 그렇지. 아니 이제 재밌는 말인데, 그러니까 자기 교수 취임 연설문에서 한 말이에요. 주중을 위해서 주말이 있는 게 아니다. 주말을 위해서 주중이 있는 거다. 맞는 말이지. 근데 우리 대통령은 주중을 위해서 주말이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직장인을 닮아서 그래. 그렇지. 군대를 안 가봐서 그렇고 애를 안 캐봐서 그렇고 평균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본 일들을 안 해봤어. 그런 기본 일상을 안 살아보다 보니까 그 감각을 몰라요.
그러니까 철학은 언제 벌어지는 거냐면 현실이 벌어지고 나서 현실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쭉 있었어. 그리고 주말에 그걸 정리하는 역할. 그래서 미네르바 올빼미는 황혼연이 날갯을 시작한다. 그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채 일상을 살다가 그렇죠. 그 생각을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철학의 욕구야. 근데 언제 철학의 욕구가 주말에 생기느냐. 언제 분열이 갈등이 세상을 갈라놓을 때. 그런 말을 했어 해겔이. 네. 철학의 욕구는 딱 하나예요. 해겔이 말에 따르면 뭔가 구별이 생기는 건 발전의 상징적 기호예요. 구별이란. 다양한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의식도 세상도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차이가 발전의 상징적 기호예요. 커피 향을 다양하게 구분할 능력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커피에 대한 전문가가 되잖아요. 진화는 사람들이 가장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라고 잘못 배웠거든. 그렇지, 잘못 배웠지. 실제로는 진화의 방향성은 약육강식이 아니고 다양성이야. 그렇지. 많이 하네. 어떻게 알았지? 철학도 마찬가지인 거지.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렇죠. 그게 이제 해겔의 핵심 얘기예요. 진화한다는 것은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이 섬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개인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자, 나 배 아파. 배 아픈 것으로 끝나는 전문가가 아니지. 왜 배 아픈지를 그 증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 오른쪽 아래요? 그렇지. 눌렀을 때 아프요?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런데 그 구별이 분리가 돼버리면. 분리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병증이야. 오케이. 네. 구별하고 차이를 이해하고 그걸 환대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분리시켜버려. 구별한 다음에 치워. 옆으로. 그러면 분리해. 병이야, 그건. 그 분리를 막아내려고 하는 게 철학 욕구라는 거지. 생각의 의사네? 그렇지. 그걸 언제 한다? 주말에 시작해야 된다. 정신이 쉴 때 잠시. 그렇지. 사람들이 지금 그 분열 때문에 고통받아서 나자빠져서 지금 자고 있을 때 철학은 일어나서 이 분열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철학의 기상시간은. 그렇지. 좋았어. 분열에 필요한 자들이 잠들 때이다. 그렇지. 이거 딴 데 가서 말하지 마요. 그렇지. 요거 방금 여기서 탄생한 문장 같으니까. 그렇지. 철학의 새벽. 그렇지. 새벽 종이 울렸네. 분열의 고통. 그 고통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지금이 바로. 지금 그때. 바로 철학의 욕구다. 이게 딱 맞는 게 사람들이 윤석열 당선된 이후 이 철학이 듣고 싶어졌다는 거야. 그래. 생각하는 법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생각하는 법은 또 따로 공부합시다. 철학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거 아직도 복습인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아직 가고 있어 현실로. 가고 있어. 네, 이제 이탄희 형은 아시죠, 저 친구. 여기 와서 녹음했잖아. 그러니까. 안다고 나도 이해했다고 다 알아. 자, 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이 지난번에 그 전원위원회에서 연설을 했어. 대한민국 정치가 암흑기다. 그리고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정치가 실종됐다. 국민들이 기댈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300명 중에 누구도 나를 대변한 사람이 없다. 그런 말했지. 그러니까 전 국민 무대변 상태. 그건 좀 과장이고. 하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진단은 동의해요. 정치도 다양성을 대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대립만 하면 대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대변할 이유가 없죠. 네, 대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우정의 정치란 뭐다? 다른 것을 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해요. 빨갱이도 환대해야 돼?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게 나와. 꼭 그렇게 나와. 빨갱이도 환대해야 돼? 아니면 태극기도 환대해야 돼? 이런 말을 어제 제가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그런 질문을 우리 학자들 다 하더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발표 제목이 자유의 몽타주야. 몽타주인데 핵심 결론은 뭐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생각할 자유, 경험할 자유, 인식할 자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자유가 없다. 근데 생각, 경험, 인식, 사랑에 미니멀 리ኳ이먼트가 있다는 거죠. 생각하고 계산은 구분하는 거예요. 생각과 계산의 차이? 네. 이해했어요? 생각과 계산의 차이, 사랑과 거래의 차이, 경험과 데이터의 차이, 인식과 정보의 차이. 좋아. 이해했죠? 그러니까 단어는 이해했어. 그러니까 생각, 경험, 인식, 사랑의 미니멀 리ኳ이먼트가 뭐냐? 그 가능하게 조건이 뭐냐?
타자성을 가진 타자의 등장이에요. 그렇지. 다른 게 있어야. 그렇지. 생각도 하지. 다른 게 있어야 네. 생각도 하고 비교도 하고 그렇죠.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그렇죠. 것이고. 네. 다른 것이 있어야 경험이라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네? 다른 것이 있어야 인식이라는 것이 가능해요. 사랑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동종 교배는 생각도 인식도 사랑도 아니에요. 그런데 태극기라는 깃발로 막 그 혐오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정말 너한테는 타자 아니냐? 타자 아니에요. 타자성을 가진 타자가 아니라 타자의 얼굴을 한 동경교배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타자성은 한마디로 말하면